안녕하십니까, 필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김민상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전용 타이어 제품도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내연기관을 위한 제품보다는 가격은 10에서 20% 이상 비싸지만 노면소음 제거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능을 넣어서 전기차 시대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금호, 넥센 타이어 등 국내 타이어 3사는 전기차 전용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판매 수량이나 매출이 미미하지만 2, 3년 뒤에 타이어 교체 시기가 오면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에서 10월 국내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판매 대수는 10만 6천 대를 넘겼습니다. 이는 전체 내수 판매에서 9.3%에 해당합니다. 현대차는 올해 초 제네시스를 포함해서 중장기 전기차 판매 목표를 2026년 84만 대, 2030년 187만 대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율은 40%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전기차 타이어 시장도 팽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00억 달러였던 전기차 전용 타이어 시장은 2030년에는 약 211조 정도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타이어 3사는 국제 모터쇼에 참가해서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폭스바겐과 BMW 등 해외 완성차 업체로도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중국에서 만든 모델 Y에 한국산 타이어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타이어보다 10에서 20% 비싼 게 걸림돌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전기차 사용자 사이에서는 중량이 비슷한 SUV 전용 제품을 써도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때문에 대부분 모델이 2톤 이상으로 중대형 SUV와 유사한 무게가 나옵니다. 기아 EV6를 기준으로 전기차 전용 타이어는 개당 약 24만 원으로 4개를 모두 교체하면 100만 원까지 나옵니다. 내연기관 중대형 SUV는 80만 원에서 90만 원대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타이어 업체들은 가격이 높더라도 전기차 전용 제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엔진이 아닌 모터로 구동되는데 소음이 없다 보니 노면과 마찰 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합니다. 전기차 전용 타이어에는 소음을 잡는 디자인이 적용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업체 측은 전기차 모터는 급가속이 쉬운데 이때 타이어 회선 저항을 낮춰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능도 고려해서 제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사를 들으면서 든 생각은 결국 어차피 이게 기존의 내연 자동차가 이만큼 있다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팔리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팔리던 내연기관차 타이어에서 전기차 부분이 차지하는 게 커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양의 판매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던 것이 대체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과연 타이어사가 더 큰 매출이 올릴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은 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번 기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기사는 쿠팡 관련된 기사입니다. 디지털 데일리의 이한나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입니다. 미국 대사관도 찾았고 쿠팡의 전국 물류망 6조 2천억 투자 제목인데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물류망 구축에만 쿠팡이 투자한 금액이 6조 2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정부 지자체 관계자들을 대구 풀필먼트 센터에 초대하면서 이와 같이 소개했다고 합니다. 대구 풀필먼트 센터는 혁신 설비를 대거 투입한 아시아 최대의 풀필먼트 센터 중의 하나로 쿠팡은 이를 통해 국내 물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입니다. 쿠팡은 7일 대구 FC에서 크리에이팅 와우 2022년 쿠팡의 혁신과
투자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주한 미국 대사가 참석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기반 정책관 등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는 한미동맹은 빠른 속도로 글로벌 기술 및 경제 파트너십으로 자리 잡았고 쿠팡은 이러한 진화의 대표적 증거라며 쿠팡 직접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혁신을 낳았고 한국인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구FC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준공한 쿠팡의 대구FC는 최첨단 물류 장비를 갖춘 풀필먼트 센터입니다. 쿠팡은 아시아권 대구FC 건립을 위해서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축구장 46개에 달하는 면적에 인공지능, 물류 로봇 등이 접목된 혁신 설비들을 대거 투입한 점이 특징입니다. 대구FC가 창출하는 직고용 인력은 2,500명, 그리고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는 약 10,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쿠팡은 2010년 회사 설립 이래 전국에 30여 개의 물류센터를 세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조 2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국으로 유입된 미국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 24억 7천만 달러 중에서 절반 가까이를 쿠팡이 혼자 유치했다는 설명입니다. 독자적 엔드-투-엔드 풀필먼트 및 배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쿠팡은 로켓 배송과 로켓 프레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투자와 혁신은 쿠팡 직원 근무 환경을 개선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년에 걸쳐 쿠팡은 총 6만 명이 넘는 인력을 직고용했으며 국내 최대 민간 일자리 창출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로봇 공학 및 AI 같은 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직원들의 업무 강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다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쿠팡 물류 인프라는 쿠팡 전체 판매자 70%를 차지하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2019년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오프라인 중소기업들은 매출 감소를 겪은 반면에 중소기업과 전국 수백만 고객들을 연결하기 위한 쿠팡의 지속적 투자 및 성장 프로젝트에 힘입어 쿠팡 입점 중소상공인들은 매출은 같은 기간에 140% 증가했습니다. 이 점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네요. 오프라인의 중소기업들은 매출이 감소했지만 쿠팡에 입점해 있는 중소상공인들은 140%나 매출이 증가했다는 사실이네요. 강한승 쿠팡 대표는 쿠팡의 물류 현장은 AI 알고리즘과 자동화 로봇 기술이 결합된 최첨단 디지털 기술의 현장으로 변하고 있다며 쿠팡 디지털 기술은 고용을 줄일 것이라는 통념을 깨고 고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풀필먼트 시스템을 기존의 CJ 대한통운과 아니면 다른 택배 업체들과 동맹을 맺는 것을 택한 반면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모든 A부터 G까지 다 쿠팡이 해결하기 때문에 그 방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한국이라는 내수시장에서 네이버와 쿠팡이 어떻게 대결을 펼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누가 최종적으로 우승하게 될지, 승자가 될지 그 역시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겨날 이익은 주주들에게 돌아가겠죠. 네이버와 쿠팡 관련된 소식들 끊기지 않고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